오늘의 게스트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뭐야? 뭐야? 촌스러운 컨셉이야? Y2K 느낌인데? 엑스맨 게스트 소개할 때 느낌 아니야? 아, 나 그런 감정이 좋더라고. 아 그런 거 좋아하지? 네,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수 안 했네요? 무슨 실수요? 아 저는 거야 이따가? 근데 저 그거 왜 저는지 알았어요. 뭐예요? 외워지질 않아. 아, 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만한 글이 어딨다고 뭐. 아니 진짜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근데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저랑 에디가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제가 그걸 썼거든요. 네. 오프닝을 쓰는데 네. 벌써 생각이 안 나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박찬이들 모였습니다. 다음에 안 써지는 거야. 아니 그렇다니까 저도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40 몇 화죠? 그렇죠. 46화째인데 못 외울 리가 없잖아. 45번을 했음에도 외울 수가 없어서 맨날 보고해. 왜 그럴까? 너 잘못 썼나 진짜? 여러분들 왜요?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직접 쓰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장 좋아하지만 또 제가 쓴 문장 중에 우리 1화 이러면 또 1화도 들으러 가시면 안 되는데 1화 우리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1화에서 우리 소개 멘트 있잖아요. 그 옆에 카페 옆자리. 그게 난 너무 그 약간 뭐라고 썼었죠? 안녕하세요. 카페에 앉아 계시다가 저 그거 선배가 듣고서 저한테 뭐라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전에 라디오 했었잖아요. 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디오를 했었으면서도 그래. 다시 녹음해. 지금 해보자.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난 그 안녕하세요에서 이미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역시 뭔가 방송 시작하니까 또 할 말들이 생겨요. 우리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와, 이번 진짜 달이에요. 소름이야. 벌써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그 업로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작을 한 게 거의 네.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네네. 1년 정도에 어떻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근데 항상 뭐요? 부족하다. 뭐 이런 아직 얘기 부족하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과를 네. 바라고 시작한 일도 아니긴 하죠. 네. 하지만 우리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뭘 또 그렇게 사요? 맥주는 머리도 지금 하얗게 물들인 머리를 다음에 샀어. 머리도 사고 아니 가방도 이렇게 비싼 가방도 사고. 아니 머리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발? 되게 아니 그 지금 무슨 색이에요? 난 웹툰에서만 보던 색이에요. 그거 뭐지? 닥터 프로스트. 실생활에서 잘 볼 일이 없는 색이어가지고 맞아. 약간 현실감이 없긴 한데 그리고 약간 본인이 그 누구를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뭐가요? 본인이 그 사람인 것 마냥. 제가 처음 탈색했던 게 3월 말일인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탈색하고 다음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 누구시죠? 사카모토 류이치상 선생님. 근데 그거를 연관시키는 게 난 너무 킹받아요.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그 드뷔시를 좋아하신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드뷔시에 환생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했대요. 그럼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왜 하시는 환생이라고 거예요? 하기에 맥스는 너무 나이 오래 살지 차이가 적다? 않았어요? 그렇다기에 너무 오래 살았는데요? 그렇지. 뭐 빙의 정도 될 수 있겠다. 누가? 뭐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지각생이 한 명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참고로 편집은 안 될 거거든요. 네. 요게 그대로. 네. 너무 죄송해요. 뭐 커피라도 사오고. 커피 저희가 사놨어요. 아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지하철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혔어요? 앞 지하철이랑 밀렸구나. 앞 지하철이랑 붙은 상황. 계속 문을 안 닫는 거야. 지하철의 교통체증이. 네. 그래서 내려서 택시를 탈까까지도 몇 번 생각했는데. 친절해 역시. 그래서 교통편도도 봤어요. 네. 그랬더니 더 막히더라고요. 네. 이건 안 된다. 역시 F의 아버지. F시죠. 저는 사실 MBTI. 검사 안 했지만 검사는 안 T일 했지만 순 없습니다. 네. 튈 수는 없다. T일 순 없다. 절대. 너무 편하네. 벌써 편하네요. 나는 왜 우리랑 진짜. 있으면 불편해요? 나는 여러분들 싫어요. 근데 우리 또 이제 오셨으니까 바로 또 소개를 에디가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할게요. 네. 준비한 게 제 있어요. 소개를요? 준비를 하셨어요? 제 소개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듣고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게스트를 한 분 또 모셨는데요. 군임 이후로. 군임 그죠? 이후로 아니고 듣고 들으셨어요? 네. 네. 저 죄송한데 군임 이후로 한 명 더 있었어요.
미미님이라고 네, 뭐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게스트를 저희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약간 이런 톤 적응되시죠? 네네. 네, 오늘의 엑스맨 게스트 톤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자 독립영화 흐른다로 혜성같이 등장해 충무로를 긴장시켰고요. 충무로를 긴장을. 네. 오. 이후 돌연 CF 감독으로 데뷔, 본인의 회사를 돌연. 설립해 화제 광고를 제작을 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모두가 다 아는 유니콘 기업에서 활약을 또 하고 계시는 오늘의 게스트. 네. 저희가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 뭐 원래 아시던 이름으로 지금도 지금 회사에서도 웨스 쓰고 아, 있으니까 진짜요? 네 웨스 웨스. 그대로 불러주시면 네. 웨스 앤더슨의 웨스죠. 맞습니다. 컨셉을 잡았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네네. 저희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저희의 팀장님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 그때 그 사태. 네. 어. 근데 이제 한 3달 전인가 좀 저희를 버리고 다른 데로 이제 또 새 둥지를 찾아서 떠나셔가지고 그때 힘들었고요. 그래서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말씀 주세요. 제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들으시는구나. 와. 네, 언급이 된 적이 있었던 네, 그때 그 들으시는 분들께 네. 그 최악의 선물을 한 사람이 저라는 걸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명체. 시몬키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야는 분명히 이 스투키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시몬키 때 나는 생명체 아무 사전 동의 없이 주는 사람이 싫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저는 그때 들으면서 내 얘기 하겠구나. 이거 느낌 안 좋은데. 그래서 조금씩 빨개졌어요. 제가 빨개지고 조금씩 막 그 창피한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제 평생에 식물을 왜냐면 저도 식물을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근데 지금 또 잘 파양해서 그렇죠. 네, 제가 있다는 인보를 걸.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보인가요? 네, 네. 그럼 다시 사실 뭐 모르죠. 저한테 그냥 주시면 제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너무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었어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특히 F는 갑자기 좋아하면서 당황하셨어요? 빌렸겠죠. 당황하셨어요? 뭐 진심으로 좀 죄송한가 본데.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섭섭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막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에디께서 아마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듣고 있을까요? 맞아. 모르죠 이랬어요. 맞아. 저는 그게 그 모르죠의 말투. 네.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죽었든 살았든. 그래서 잘 살고 계셨나요? 좀 가까이 돼야 되나요? 네네. 저도 모르게 자꾸 저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돼야 되나요? 네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네. 뭐 물어보셨죠? 알바 아니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분도 뭐 그분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 그쵸. 이 정도의 의미였어요. 네. 제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쵸.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세 분의 사실 생활, 일상, 네. 어떤 생각, 요즘에 사유, 뭘 하시는지를 네. 어느 정도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러질 못하니까 조금 뭔가 내가 신세지고 있다. 조금 내가 너무 F. 나 너무 지금 감동이야. 나는. 카톡으로라도 보내드릴까? 주기적으로 근황을 왜 그러면 원하지 않는 네. 선물을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 안 내가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좀 그런가요? 네. 네네. 네, 한 댓글로라도 즐겁네요. 댓글로라도 너무 한번.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헤어진 지가 헤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3개월 정도 지냈더라고요. 버려졌다고 맞아요. 해주실래요? 버려졌어. 두 분 이제 두 분 버려졌고. 우리가 파양된 건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고. 근데 얼굴이-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죠? 근데 다시 올라오신 것 네, 같은데? 빠졌다가 좀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확실히 어. 거의 20kg 가까이. 네, 빠졌었다가 다시 요즘에 또 하고 계시다 들었어요. 저번 지난 방송에서 다 듣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듣고 어떤 있습니다. 방송을 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어떤 될까요? 방송인지는 기억이 잘 제일 공감 갔던 순간은 또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아 그것도 그 편이다. 최악의 선물 편이었다. 아. 그때 열심히 들으셨네. 제가 지금까지 가장 공감됐던 멘트가 그 자기계발서 때 엑스께서 사기꾼 같다.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많이 나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얘기하고 있었죠? 저 얘기 왜 했지? 잘 지냈어요. 아무튼 잘 지냈고 네. 네 너무 잘 지내고 3개월 네. 3개월 동안 좀 많이 그립기도 하고 네, 그랬지만 네, 또 네. 나름의 또 행복을 찾아 네. 이렇게 한번 떠났으면 네. 또 뒤를 돌아볼 필요 없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될까요? 3개월 동안. 아 그렇죠 돌아보진 않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돌아볼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뭐가 좋다고 또 돌아보겠어요, 이들을. 돌아봐도 없을 거예요, 뭐가. 돌아봐도 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상처 많이 받으시겠는데. 아니요 전혀 많이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카야가 티력이 지금 맞아.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거든요. 조금 네 저도 저희는 또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감안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사실 오늘은 녹음 버튼 누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제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에디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제 좀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나요? 네. 좀 이렇게? 네, 네. 그죠? 네. 엄청난 애플이에요. 그러고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 콘텐츠계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저희 콘텐츠 아니요. 한번 평을 또 해주신다면 좋다. 평이요. 네. 일단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아니요. 아니, 진짜. F잖아요. F네. F는 그렇게 날카로운 막 비판, 비난 근데 이런 거 이게 할 일이 없어. F가 좋은 사람, T가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맞지.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시선 좀 벌어드렸으니까. 네. 근데 뭐 떠올리지 못했어요. 떠올리지 못했고 점점점 근데 그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리뷰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친한 새 친구들이 아. 떠들고 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였나? 뭐 이런 비슷한 리뷰 하나 본 것 같은데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시나 보네. 아니, 저희가 원래 유튜브로 그거를- 보다가 원래 제가 이거 유튜브로 들었어요. 유튜브로 네. 듣다가 팟캐스트를 거의 처음 켜봤어요. 오. 왜냐면 유튜브는 제가 이제 프리미엄을 안 쓰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회사에서 들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유튜브는 뒤집어 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안 끄고도 듣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드러나겠지만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그런 거에 팟캐스트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고 방금 콘텐츠에 뭐라고 소개를 했죠? 근데 팟캐스트 처음 껴봤다. 팟캐스트는 확실히 처음 켜본 것 같아요. 어플은 켜본 적은 있지만 네. 뭔가를 들은 건 처음. 네. 그걸 통해서 최근에.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더 재미있어진 것 같고 호비도 네. 원래도 좋았지만 네. 세 분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행 상당히 매끄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네. 매끄러운데요. 왜 그래요? 그러세요? 네.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제일 좋은데. F 이게 또 F끼리의 또 그게 마음 적용을 편해. 하는 것 나는 같아. 사실 마음 편해요 오늘. 사실 오늘 그럼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른 때는 보통 근황을 거의 다 채우고 주제 잠깐 하시던데 그렇죠. 오늘은 되게 금방 넘어가네요. 아, 저도. 오늘은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네네네. 오늘 주제는 사실 저희가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좀 잡아봤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끼리 또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그냥 좀 힘들 거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사실 컨텐츠 전문가이자 정말 우리와 인연이 깊지만 오늘의 그냥 현직 아빠로 모셨다. 네네네. 앞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결국 모신 이유는 아빠. 그러니까 현지 아빠이자 남편. 그렇지 그죠? 남편이자 아버지로 계시는 분과 함께 여기 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망하세요? 네. 제가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늦었잖아요 오늘 한 5분 정도. 네. 진짜로 시작하고 늦어서. 있을 줄 모르셨구나. 네. 근데 시작하고 있을 때 들어오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엑스께서 그래서 크크크크크 이렇게 쓰고 왔는데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을 아직도 좀 호흡도 제대로 못 돌아온 것 같고 네네. 커피를 또 쏟았네요. 좀 진정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만 더 토크를 좀 네네네. 이어가고 있을게요. 네네. 저희도 근데 이런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이런 게 왜 말하다 코피 마셔 진행자가. 진행자가 이래도 돼요. 진행자가 말하다. 왜 이렇게 불편해요? 애디 시간 많아서 편집 이제 잘할 수 있대요. 그렇죠. 상관없어. 그렇죠. 에디 이제 시간 많거든요. 꼼꼼히 편집할 거니까 이제. 왜 에디 시간이 왜 많아지셨어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떤 코드인지 압니다. 네. 네네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결혼과 우리 네. 육아 네네. 그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현직 남편의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도 궁금한데 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몇 번 정도는 얘기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결혼은 딱 그 정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안 한다? 완전 한다가 딱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저는 좀 책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것 책임감?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네. 저한테도 그만큼의 책임이 생기잖아요. 전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근데 카야한테 느끼는 거는 그 강아지를 보살피는 데서 그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요. 저 모든 거에 약간 좀 책임감을 느껴서 한번 시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카야는 아. 책임감도 있고 그게 약간 완벽주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인스타랑 블로그는 책임감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잖아. 블로그를 제가- 포기 안 하시지 않았나요? 블로그. 블로그를 카야가 한 번, 제가 3번 올리고 말았어요. 아 그래요? 에디는 접속을 안 해봤고. 아 그렇구나.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와 감동이에요? 오죽. 오죽사의 잡담 아 블로그라고. 맞다 맞아. 오죽. 맞아. 이것도 맞아. 잘, 네.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 제목이 맞아. 에디가 지었나? 잡다는 아니지. 내가 아, 그래? 아니요 어우. 지은 걸 기억을 못 하셨었어요. 내가 지었나? 네. 내가 지었구나. 맞아, 맞아. 내가 지었어요? 근데 어. 진짜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많으신가? 거기 옮기신 데는 네, 굉장히 시간이 많고. 네. 와 제가 기억했던 웨스의 모습은 늦게까지 계시고 막 일을 근데 열정적으로 오죽살을 듣고 있다가. 이거를 언제 그렇게 들으셨는지. 아 그때는 오죽사 못 들었었고. 아, 그래요? 아 그때는 들은 그때는 적 없고. 모르셨죠? 네네. 제가 그때는 퇴사하고 몰랐죠. 말씀드렸어요. 네, 퇴사 직전에.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왜 말씀드렸냐면 네. 그 우리가 네. 영화를 다 같이 본 적 있잖아요. 바빌론. 바빌론을 네. 오후 반차를 셋이 그치. 다 같이 내고 네. 갔는데 네. 그 다음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세 분이서 뭐 어디 가셨냐고.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저 모른다. 말고 그 두 분도 반차를 내셨나요? 근데 그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톤이었나 보다 또 안녕하세요. 그 톤으로 저 말고 또 누가 봤나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신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사실 그때 저희가 영화 같이 보고 맞아. 이런 거 하고 있다. 뭐야? 결혼에 대한 생각 어때요? 갑자기 돌아가서 빨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 매끄럽네요. 네. 저는 하고 싶다기보다 요새는 좀 그런 생각해요. 어떤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전에는 안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이거 최근에 좀 시간 바뀌기도 했고, 많아지셨어요? 저도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시간이 또. 같은 이유로 많아졌어요. 진짜요? 네. 두 분이 요즘 그래서 자주 붙어 다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네. 아무튼 몰랐네 오늘. 그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나도 언젠간 외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안 외로운데. 아직은. 음. 근데 약간씩 그 기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이제 언젠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물학적인 의무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건 아니고 정말 그냥 나도 결국엔 혼자라고 느낄 텐데 그럴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 웨스는 생물학적으로 아니. 하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 어떤 이런 의무감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나 그런 또 유전자 어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후세에 남기기 위한 나의 또 DNA 그런- 유전자 남겨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회색머리를 남겨야 된다. 에디는요? 저는 근데 항상 변함없이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고는 싶다. 네, 아직도. 결혼하고 싶다. 그럼 약간 의지로 따지면 지금은 에디가 제일 위고 딱 맥스가 중간이고 제가 그 밑인 것 근데 같아요. 뭘 하든 그렇게 되죠. 둘이 양 극단에 있고 제가 중간에 있죠. 그러네. 근데 저도 오늘은 완전 극단은 아니에요. 난 절대 안 해. 이거는 아닌데 약간 의지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 지금. 아니 웨스 결혼 원래 하고 싶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한 적은 없죠. 네, 없었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랑 생물학적으로? 아니요 생물학적인 건 아니었고. 무슨 소리야?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인 결혼한다는 건 게 무슨 아니었고. 소리야?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근데 그런 오히려 생물학적인 거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현재는. 진짜 그거 뭐라고? 네, 그것도 큰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포함은 되지만 근데 이거 좀 긴 얘기인데. 괜찮아요. 해주세요. 해도 될까요? 네. 이런 거 들으려고 저희가. 이거 좀 긴 얘기인데 구성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구성은 못했고 제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은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9살인데 현재 만 8세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귀여워. 네 너무 저랑 어릴 때 제가 하던 행동, 제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얘는 내 아들이 확실하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데 반면 미안하기도 하고. 날 내 이런 닮아서. 내 이런 안 좋은 점을 얘가 또 갖고 있구나 이런 소심하고 막 이런 뭔가 그런 것들 보면서 얘도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앞으로 지내면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도움을 줘야 되나 아니면 드라마만 주면 되나 나는 어떻게 이겨냈지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는 시기예요 지금도 근데 그러다가 궁금해진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 친구에게 모든 마음이 내 인생에 모든 게 가 있을까 이거는 누구나 이런 건가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막 이것저것 그냥 생각도 많이 해보고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들도 봐보고 책을 제대로 본 건 아니고 뭐 도슨트처럼 이렇게 짧게 된 걸 봤는데 아무튼 도슨트처럼 짧게 된 누군가가 걸로. 도슨트처럼 얘기해 주는 뭐 그런 걸 좀 보고 그러면 그거죠
구성이 조금 끊긴 구성이 끊겼죠. 네, 구성이 편집을 좀 해주세요. 지금 떠올리면서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근연도. 뭐라고요? 근연도라는 게 있어요. 근연도. 연도. 내 유전자와 네. 이 사람의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아, 네. 얼마나 겹치나 이런 거. 얼마나 겹치나. 어. 얼마나 겹치는지 그 확률을 얘기하는 게 근연도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는 2분의 1이에요. 어. 세상에서 가장 높죠. 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유전자의 반은 저한테 간 거니까. 네. 어.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뭐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평균 수명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근데 이 아이는 저보다 확실히 살 날도 많고 어. 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확률도 높고 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힘 때문에 어.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어. 이 사람의 이 친구 내 아이 이 친구의 유전자가 다시 또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이 친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건데 네. 반대로는 없대요. 이런 감정이. 아. 그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확률이 낮은 이 부모는 더 이상 이 유전자를 추가로 남길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만 가진 감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뭐 연관된 얘기들 많이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아이가 내 전부인 것처럼 맞아. 생각이 드는 건가? 이 유전자에 이끌려서 어차피 유전자에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러다가 또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기분이 별론데?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이 친구를 제 아이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나인가? 나는 유전자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유전자. 그러니까 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수단인가 그냥. 네, 나는 수단인가? 유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그냥 아파트인가? 뭐 차인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날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굉장히 빨리 결론 났어요. 어떻게요? 아, 그래도 된다.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네, 어차피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모든 내 인생을 바치는 자체가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한 감정이고 이거보다 행복한 감정을 절대 제 인생에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나는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앞으로 내가 흔들릴 일이 없겠구나. 유전자의 강력한 힘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이 아이한테 처음 느낀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네,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죠. 와, 저는 지금 그걸 느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 느낄 수가 없죠.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확신해요. 그럼 결혼할 때도 무조건 나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지내 보니까 이제 아이 낳고 싶었고 저는.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시기에는 좀 낳고 싶지 않아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계획에는 없던 아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를 너무 후회하죠. 그 감정조차 미안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온가요? 맥스도 약간 이런 비슷한 저 생각을 비슷한 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그 저는 누가 아이를 낳고 싶냐고 물어보면 당장 별 생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안 낳을 거야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혹시라도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든 뭐 그 아이가 느끼거나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예 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낳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낳겠단 말은 전혀 안 하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이 얘기도 또 깊게 또 다뤄봐야 될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결혼을 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이가 꼭 어쨌든 안 할 뭐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대부분은 근데 결혼을 추천하세요? 저는 뭐 완전히 이제 예찬론자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예를 들어 노마드 같은 인생, 어떤 진짜 뭐 근데 노마드를 보헤미안, 그 두 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 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네네네. 네. 네. 어떤 걸로 하고? 뭐 노마드라던가. 그런 삶이 우선이라면 최근에 또 본 콘텐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경쟁 프로 중에 경쟁 그- 프로? 우리 경쟁 프로가 제목이 누구죠? 뭐였지? 기보인가요? 아니요, 제목 우리 경쟁 프로가 뭐지? 몰라. 그 나영석 PD 유튜브 뭐였죠? 채널명이 뭐였지? 불량성? 아무튼 그 채널에 어. 그 나불나불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차승원 님과 유해진 님이 따로따로 나오시는데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다른 두 분이에요. 그 유해진 같은 분은 채널 15야네요. 15야. 맞아, 네. 15야. 그 유해진 님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한 뭐 결혼이 싫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하루 동안 내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 뭐 어떤 취미, 뭐 낚시, 스키 등등 여행 등등이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결혼이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또 차승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아 이분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정의 모든 가정이 전부인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혼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후자 차승원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래서 원래 좀 연애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좀 다정하고 뭔가 이게 가정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셨어요 원래? 원래 엄청 좀 가정적이었냐는 거죠. 어. 똑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거나 네, 어떤 내가 그건 어떤 맞아요. 가정을 갖고 싶다고 막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성향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가정을 뭐 그림을 그렸던 적은 없는데 네. 좀 이제 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 굉장히 뭐 사랑받고 네. 자라서 그런 건지 뭔지 아 나도 이런 가정을 꾸려서 내가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뭔가 좀 즐겁게 살아야겠다. 아, 왜 여자냐면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막 안 가. 4시간이 저도 제 시간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 절대적으로 제 시간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지겨워질 것 같아요. 아, 그걸 요즘에 조금씩 느껴요. 어떻게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뭐가 좀 그러니까 이것도 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즐겁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하다고 느낄 때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이는 어때요? 저는 왜냐면 또 시간을 빡빡하게 쓰시잖아요. 그렇지. 오늘도 저희가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저는 68분 아니 58분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야 지각하려나? 59분에 나타났어. 난 몰랐어. 난 시간도 안 보고 있었어.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을 또 보는데 항상 감시하시거든요. 맞아요, 엑스가. 맞아요.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 일상에. 근데 저는 내 시간이 중요하긴 해서 지금 제가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 비율을 따지자면은 주중은 정말 전 제 시간만 쓰고 주말에 하루를 그 사람이랑 보내고 나머지 하루를 또 저한테 써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금 매주.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깨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다시 재구성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다시 감이 안 오긴 해. 이게 될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결혼 전에 우리는 뭐 각자의 공간이 있고 각자가 살면 되지라고 해도 어쨌든 한 집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치.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내 공간의 없음, 내 시간 없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거를 극복하지 못해도 좋을 만큼 결혼이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어렵다. 결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아까 애기가 그랬죠. 못 모를 때 그냥 빨리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만났을 때 뭘 서로 파악하기 이전에 결혼 딱 결심하는 상황이랑 아니면 진짜 오래 만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사이야.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아서. 웨스는 얼마나 연애하고 결혼하십니까? 저 10년 정도? 10년, 11년?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죠. 더 이상 결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결혼하게 이유가 됐죠. 없다. 너무 멋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였죠. 서로 이제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 같은 경우도 굳이 따로 살아서 따져봤을 때 이게 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결혼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손익을 양가 계산하고 아니 합병인 거지 손익이라기보다는 M&A 같이. 맞습니다. 네, 합병이 어디가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 누가 누구를 인수하는 거야? 인수가 아니라 합병. 합병. 그냥 합병. 네, A와 B가 만나서 C가 된 거죠. 아, 네, C가 됐죠. 그러면은 원래 개인적인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긴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조언이라도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고. 둘 다 별로 이렇게 모든 상관없었다. 약간 유해진과 차승원으로 보자면 완전 차승원 쪽에. 그쵸. 나에게 나에게 약간 유해진과에 비슷해. 혼자 있어도 되고 같이 있어도 되고 둘 다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좀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아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카야가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한데 이게 결혼하게 되면 사실 정말 사라지거든요. 없어질 거고 물론 뭐 두 분이 정말 합의가 잘 된다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취미나 이런 것들이 맞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어떤 같이 하시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게 같이 지금은 하는 게 육아 아닐까요? 그쵸, 그쵸. 맞아요, 공통의 맞아요. 관심사이자 네. 목표이자 뭐 모든 게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약간 동료 느낌도 들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 거에 너무 섭섭해하죠.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단어 표현이 맞나? 엄마기도 하지만 제 아내기도 한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치. 동료처럼 느끼는 어떤 말들을 할 때 섭섭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게 굉장히 커요. 그 감정의 깊이가. 그래서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안 낳아도 될 거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둘이서 좀 더 행복한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주입된 생각 아닐까 싶기도 한 게 아이 없으면 잘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이 없으면 너네 외로울걸? 라는 아니 혼자여서 외로워서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외롭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 약간 주입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상 혹시 하시나요? 아이가 만약에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 모습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떨지 뭐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상상을 빠르게 한번 해본다면 지루할 것 같아요.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관계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제 아내는 다르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자신의 어떤 취미나 이런 걸 즐기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친구인데 지금 어느 순간 그런 게 좀 사라졌죠. 사라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보면은 그게 중요치 않아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막 너무 걱정되는 게 뭐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아이는 진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진짜 궁극의 기쁨 중에 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있긴 있어요. 그 성향도 중요한 것 같은 게 뭐 자기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딱히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내가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 없어요? 그게 없었어요 저는. 환상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에디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적인 신혼생활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뭐예요? 있지. 아침에 다 같이 일단 한 이불 해서 눈을 딱 뜨는 거지. 방은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함께 자고 햇살이 우리를 깨워줘. 절대 햇살이 따로 침대 우리를 따로 비춰.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한 침대. 함께 딱 자고 그리고 새하얀 이불과 푹신한 베개 중요하고 거기서 눈을 딱 뜨고 호텔집 친구에서. 그렇지. 그 제가 먼저 딱 눈을 뜨는 거예요. 남향인가요? 진짜 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눈을 떠서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갈아. 근데 커피를 갈기 전에 LP를 틀어. 왜 시끄럽게 들고 아직 깨지도 않아. 그러면 그 LP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눈을 왜 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제 눈을 딱 뜨는 거지. 아내분이 일어났어? 그러면 커피 딱 한 잔 주면서 마셔. 뭐 이런 거. 장난이에요. 뭐 없어요. 진짜인 것 같아 나는. 에디가 그 장면을 네. 진짜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커피도 가는 연습 계속 그렇지. 하고 LP도 그런 거예요? 뭐 스피커 사고 그렇지. 그 커피 갈갈이로? 커피 갈갈이. 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라고 해요? 신랑 수업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미 하고 있었네 신랑 수업을. 아니 백수 없어요? 의지 만땅이네. 전 결혼 생활에 대한 뭐 환상 이런 거 전혀 없고 그 아까 웨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전 그건 있어요. 저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핏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군가라고 표현한다면 누군가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선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자라는데 정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쾌감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실제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행복한 상태고 근데 그런 고민이 또 들긴 들어요. 아까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저니까 이 친구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냐 라고 항상 신기할 정도로 다 아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뭐 얘가 힘들고 무슨 뭐 이겨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공감이 잘 되고 좋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나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나는 어릴 때 이걸 내가 이겨낼 때 이런 조언으로 이겨냈었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이겨냈었나?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 데에는 내가 스스로 이겨냈던 게 큰 작용을 하지 않았어. 날 만들어낸 게 아닌가? 와. 이 생각이 또 들면서 이제는 들어주기만 해야겠다. 최근에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얘기했던 월리스 앤 그로밋이란 영화의 그 그로밋이 입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들어주기만 하는 정말 진짜 친구. 그래서 입을 안 그렸대요. 그런 설정이라서.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고 말은 하긴 하지만 정말 화이팅만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화이팅. 근데 이게 9살인데 좀 이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화이팅이 너무 열받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화이팅. 아이 그 화이팅이라는 게 아니라 응원. 아. 너 잘하고 있다. 괜찮아. 이런 어떤 응원의 말. 나는 진짜 최고의 아버지야. 근데 내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웨스랑 꽤 긴 시간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웨스만큼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던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빠 포함해서. 와. 그러면은 정도요? 뭐 잘라드려요? 아니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아빠 안 들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멋있는 아버지인 것 같고 좀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 고민을 막 한다는 게 나와 같은 거를 조언을 해줄까 막 입을 닫을까 이게 너무 멋있는 아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일단 9살인데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국제학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아이가 그걸 뭐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무한 존경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9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약간 서운하신가 보네요. 그 부분은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얘가 자꾸 철없는 소리 하고 무슨 친구들은 소리예요? 미국 갔는데 아빠 이번 방학에 나도 미국 가고 싶어. 이제 좀 나중에 갈까? 뭐 이럴 때 이제 그걸 잘 몰라주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다른 가족분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다른 가족은 아니고 저희 가족이 가족의 다른 분들이 가족의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뭐 어떤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그 결정을 할 때? 결정할 땐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왜요? 네. 아내가 힘들어요. 혼자 네, 다 네, 케어하시니까. 네. 혼자 케어도 그렇고. 주말에만 내려가시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것도 매주 가는 건 아니고 평균 요즘에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혼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싶었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시간.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누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도 좀 슬픈 이유인데 비행기 값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시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그래도 계속 통화하고 뭐 이런 건 하지만 통화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 원래 몇 년 정도 뒤에 제가 내려갈 계획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좀 앞당기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좀 정리를 하든지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시기예요. 실제로. 그럼 원래는 그 아이한테 어쨌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죠. 맞아요. 거죠. 그게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국제학교가 근데 최선의 뭔가 줘야겠고 그게 뭘까 큰 고민 없이 이 정도는 제일 먼저 그래도 떠오르는 게 이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숲속 학교 이런 쪽과 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다가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서 요거라면은 조금 내가 나중에 그래도 얘한테 창피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국제학교를 자녀를 보내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미래의 부모님들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치. 저는 적극 추천하진 않아요. 왜요? 최고의 어떤 환경일 것 같은데. 물론 그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좋고요. 커뮤니티도. 그쵸, 커뮤니티도 좋은데 커뮤니티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 안에서 같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즐겁지만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이는 행복한데 네, 아이는 좋아요. 웨스는 저도 힘들진 않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내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게 큰 그거다. 뭔가 둘 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더 약간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제주도 사는 거에 대한 저는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 결혼하면은 제주도 가서 살거나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하고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저는 제가 웨스의 그 삶을 지금 말고 이전에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아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직업도 되게 멋있는 직업으로 지금 돈도 많이 버실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많이 버실 거고. 비행기 값이 없다고 지금. 아 그래. 에이, 우리보다 많이 벌겠지.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어쨌든 그러고 게다가 그 제주도 생활 주말마다 이제 가가지고 제주도를 느끼는 그 생활 그치.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또 고충이 또 근데 있어요. 월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시는 거 아세요? 맞아요. 몰라. 그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많이 줄었지만 네. 비행기가 조금 항상 제주도 비행기들은 늦게 뜨고 늦게 도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거의 10시 정말 타이트하게 온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 그때마다 에디를 만나요. 아 왜냐면 애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오는 거에 만만치 않아. 그때 에디는 당산에 살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버스를 타고 이 버스는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네. 오늘 몇 시에? 아 출근했어요? 오늘 뭐 요즘에는 아 요즘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랑 비슷하게 오실 수 있냐고요. 아 저는 뭐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뭔 소리예요? 그만큼 패션에 대한 고민이 깊기 아, 때문에. 맞아요. 에디는 아침에 이제 나와서 택시에 내가 비쳤는데 이거 오늘 착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들어가거든요. 맞아. 그 데오드란트 휴지도 두고 다니고. 아 나 오늘 또 패션 얘기하니까 또 할 말 많은데 오늘 맥스가 시계를 차고 왔거든요. 근데 시계가 굴러가질 않아. 아니, 이게 어떻게 시계가 안 생각하세요? 아 시계 일단 차고 나왔는데 좋아 보이는데요,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진짜 다이소 패션 시계. 시계네. 그러니까 다이소 시계나 차고 다니지. 기능을 하지도 않는 다이소를 시계를 찾아보자.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아. 내가 5,000원짜리 사드려요? 아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할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하고 싶냐. 아 좋네요. 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카야는? 저는 막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음. 일단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본인이 또 강하시잖아요. 네, 책임감이 강해서 그냥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문제예요? 그쵸? 아, 저는 아. 그게 책임감이라 생각하는데.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힘들더라도 조금은 그 책임감에 의해서 이거를 자기가 버텨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이 어떤 상황이 되든 좀 대화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상황이 와도 대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아지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개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강아지 케어 관점에서는 경력자를 좀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 경력이 없어도 네. 키울 마음과 의지가 있는 사람. 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진짜 쉽지 않아. 내가 내 강아지가 아닌데 남이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내 강아지지. 근데 이제 그 머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막상 한 공간에서 진짜 이제 키우기 시작하게 되면 힘든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런 상황이 와도 뭔가 좀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지금 좀 노견이라서 더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세 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맥스는요? 저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어떤 그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재미도 찾기 힘든 사람이고. 뭐야? 꽤 재밌으시지 않나요, 그래도? 나 저걸 너무 진지하게 말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아니,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공개 구원 하는 거야? 아니 마침 머리도 색이 없잖아. 정말 색이 왜 없어요 지금. 금색도 있고.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같이 있을 그럼 즐거운 즐거운 사람. 사람. 네, 전 즐거운 사람. 지금 즐겁네요. 본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또 그 사람이 그냥 뭐 광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릴게요. 이게 말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디는요? 저는 일단 F여야 돼요? F여야 돼요. T도 돼요? F여야 저는 돼요? F여야 돼요. 저는 진짜 F여야 되고요. 근데 저는 장난이고 저는 연애를 하면서 정말 재밌게 연애한 경험은 진짜 많은데 성격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요게 그 성격에 F가 중요해요. 근데 둘 다 F면 그게 또 별로요? 별로 아닐까요? 아닌가? 왜요? 저는 두 분 어떻게 되세요? 형수님 거기는 튈 거예요 아마. 거기는 네, 그 친구도 MBTI가 뭔지를 한 두세 달 전쯤에 알았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과 단절한 친구인데 그래서 알려줬어요. 제가 심지어 이 MBTI에 대한 정말 무지한 제가 E랑 I가 있는데 들어봤어. 그래.
아 그게 그거야? 아이라는 게 애 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 정도로 몇 달 전에 몇 달 아이 전에 같다. 근데 그때 성향상은 네, T이죠. T고 네, 네, 공감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괜찮으세요? T랑 또 만나시는 이게 어.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저는 이제 그런 듣고 있지? 네. 둘 다 F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프로포즈 하셨나요? 나 그 사실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좀 괜찮게 했어요. 궁금해. 비용이 드는 프로포즈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과 CC였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제 이렇게 와. 만난 케이스다 보니까 같이 뭐 수업 듣고 학교에서 CC로 지냈으니까 그 프로포즈를 이제 그땐 졸업했을 때고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 들었던 뭐 여기다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 누가 벌써 별로죠. 싫어하는데요? 벌써 저는 질색발색하는 거예요. 진짜 싫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카야는 아마 싫어할 텐데 귀 막고 들어주세요. 귀 막고 들으라는 게 뭐예요? 입 닫고 빡이나 그런 건데. 또 거기서 아무튼 그때 동기들이나 뭐 학교에 이렇게 또 다 도와주셨어. 친구들이 다 도와줘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하고 뭐 영상도 보고 뭐 노래도 어쩌고 부르시고. 아니요 그때 노래는 전 안 불렀고 혹시 비트박스를 하셨나요? 아니 잘 맞네. 나 이 생각하고 한 건데. 비트박스는 하지 않았고요. 에디가 춤추는 거 아시나요? 춤을 추세요? 에디 비보이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산 비보이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그린 그림은 웨스가 비트박스하고 에디가 팝핀하는 걸 쇼츠로 찍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을 왜 마음대로 욕심을 갖고 그래요? 어쨌든 네. 프로포즈 하셨구나. 신기하다. 네,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졸업한 학교에 가서 프로포즈한 거는 저 처음 들어요. 되게 드문 소름 케이스. 끼치죠. 카야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일단 허락 받았는지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수께 같이. 동의가 안 돼. 아니 근데 뭐 이걸 막 사람들 다 와 있는 데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밤이나 뭐 이럴 때 하신 거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초저녁 정도.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정도였던 막 것 같아요. 와글와글 막 할 때 한 거 아니니까. 실외에서 한 건 아니에요. 네네. 실내 강의실, 연습실 뭐 이런 아니, 뭐 그러면 저는 네, 이런 막 실내 공간들. 저는 그런 거 그렸어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다 있는 데서. 공모전 같은 그런 데서. 건 제가 또 강의실 버티기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아니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빈 강의실에서. 일단 둘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좀 웃긴 건 네. 추억은 없는 건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건물이 없어지고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네. 개그 좋아해요. 건물을 옮겼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건물에서 했습니다. 실제 강의했던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아내분 펑펑. 아니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면서 이게 왜냐면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모르는 것도 좀 있었고 저도 이제 뭐 리허설을 뭐 했고 이랬던 게 아니어서 흐름상 이제 지방에서 저희 와이프랑 그 당시 이제 예비 와이프와 올라오고 학교로 자연스럽게 갔을 때 시작이었는데 제가 모르던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창피하니까 울지 좀 말라고. 그래서 역시 적당히 해야 T시다. 되는데. 역시 T와 F의 조합. 네, 그렇죠. 환상의 조합. 근데 되게 그런 또 친구분들이 되게 멋있으시네요. 지금도 연락하시는 친한 친구분들이세요? 뭐 몇몇 네 몇몇 이게 네. 예체능을 나왔는데 연극영화과 네.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네.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유사한 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근데 보통 이쪽 제가 경험한 건데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뭐 하고 사냐 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야 계속 볼 수 있고 서로 좀 창피해하는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학생 때 그 막 영화에 미쳐서 막 영화 막 나는 어떤 영화를 할 거야. 나는 뭐 트리포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속상한 것도 많고 네. 좀 마음 아픈 그렇게 멋있던 저 시네키드가 뭐 한다더라 무슨 일을 한다더라라고 들으면은 좀 뭐 그 직업이 이상한 직업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속상한 일 그리고 경험 그분들 많죠. 입장에서도 내 꿈이 저기 있었는데 난 다른 일 하고 있으면서 그 꿈을 아직 계속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조금 그치.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럴 나는 수 못 있을 하고 것 같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맞아요. 연락하기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한 꿈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어. 네. 어떤 영화라는 건 이제는
예전에 한 20년 전쯤 얘기하던 영화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굳이 영화라는 우리가 뭐 제가 학생일 때 그 영화 형태는 아닐 수 있지만 영화에 대한 꿈은 접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형적인 극장 영화에 대한 꿈은 접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꿈은 전혀 없고 배우에 대한 꿈도 네, 그거는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재밌네요. 아니 어느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뭐 더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 두 분 있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보통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한테서 몰랐던 걸 많이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치. 그거랑 반대로 내가 결혼 전과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은지. 나 자신이 연애를 워낙 길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랑 다르긴 있어요. 하죠. 확실히 다르긴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다르죠. 네, 책임감이 별로 있지 않다가 그게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길은 정해졌고 끝까지 이제 요거구나. 근데 그 관계는 변했을 것 같은데 사람 성격이나 이런 걸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런 나의 거. 모습이 변화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없는데 그 친구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절 보면서 오빠는 신기하다. 굉장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한다. 이래요 저한테. 항상. 근데 그게 저는- 평소에 너무 이제 따뜻한 뭐라고 할까? 따뜻한 척이라고 할까? F의 전형적인 따뜻한 특징이 연기. 있잖아요. 연기.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 이건 진심이에요. 껍데기 임을 인지하신 거지. 그렇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치 뭐야. 아니 항상 그럴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다 이제 조금 그러면 그게 내가 몰랐던 면인가? 맞아, 저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되는 사실.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처를 좀 받긴 받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좋게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씩 보여줘야 중요해, 돼요. 중요해. 그런 어떤 뭐 모습도 버릇나 빠진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좀 길들이기를 해야지. 이게, 티가 나중에- 좋네. T인 모습을 평소에 막 표출을 해야 된다. 그치, 맞아. 이거잖아요. F인 척만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저는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지금처럼 같아요?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왜 없을 근데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뭐 고민되거나 그랬었어요? 고민이 아니라 궁금했어요. 뭐 내가 변할까 아니면 상대방이 좀 다른 모습을 내가 발견할까? 그쵸. 고민이라기보다는 궁금했는데 왜냐면은 원래도 결혼 생각이 막 있으셨고 원래도 가정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사람도 결혼하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던 사람은 저는 변할 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막 하고 싶었던 분이니까 그런 게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죠.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맥스 본인?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결혼하면 뭔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더 뭔가 내 시간 지키려고 하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럼 금방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관계가. 카야는요?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근데 난 똑같을 것 같아. 그냥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질문하고 해. 그러니까 강아지 밥 주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시간적인 거 이런 패턴도 중요한데 집안의 그 환경 자체를 좀 저한테 맞게 세팅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습도라든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 화분이에요? 모든 가구나 뭐의 배치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게 최적화로 되어 있는데 싱크대도 내 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그것까진 못했는데 이거를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굉장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별 생각 없는데. 인테리어 그러니까.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별 생각 그러니까 없는데. 어떤 그거 사람한테 맞추면 근데 되잖아요. 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좀 그거는 힘들죠. 그렇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저도 딱 장점일지 단점일지 이거 진짜 모른다. 근데 그런 거 있으세요? 진짜 뭐 속된 말로 이거 뭐 치약 짜는 위치 가지고도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근데 보통 그럼 누가 형수님은 맞춰줘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나? 어떻게 이걸 기억 못하지? 또 그거 갖고 뭐라 하나 또? 진짜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요. 네. 에디는요 마지막으로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면 저는 사실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뭐 배치 뭐 이런 거 뭐 다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성격이 맞아요. 애들 맨날 뭐 다 상관없대. 그래놓고서는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좀 그냥 서로 막 대화가 통하고 저는 T들이 기고만장하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남의 생각 남의 모습을 배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배려해야 되고 그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 하나 결국 F여야 된다 이거네. 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저는 에디는 되게 좋은 남편의 상이라기보다 좋은 사위 느낌이 있어요.
사위로서는 정말 1등. 아니 뭐가 달라요? 사위와 남편의 차이는 뭐야? 약간 저런 F적인 성향이 어른들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라기보다 매력도를 어필을 어디다 할 거냐? 열받네요. 네. 그러면 장모님부터 찾아보는 건 어때요? 좋다. 그렇죠. 네. 그치, 먼저 포섭해서 소개받는 거지. 좋네요. 네네. 진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장모님들한테는 네, 우리 엄마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저희 장모님도 좋아하실 것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아요. 무슨 시간이 얘기를 했는지 벌써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시간이 그러니까요. 갔어요. 네. 어떠셨어요? 좀 참여해본 소감. 그동안 들으시던 거를 듣기만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들었을 때 막 깔끔한 뭔가 이 구성과 이런 느낌이었다가 오늘 그랬어요? 네, 제가 듣긴 그랬어요. 그런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를 제가 그 이상형 월드컵 최근 거 좀비 그거 네. 듣다 끄셨나요? 제가 이거 한 고백 하나 하자면 네네네. 끝까지 들었던 편은 한 편도 없었어요. 끝까지는 한 네, 번도 안 들었었다가 유일하게 끝까지 그걸 들었어요. 왜요? 그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왜 다 들어서? 이걸 왜 들었지? 끝까지? 있을 데 없는 얘기하는 거 하필이면. 맥스가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감사하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맞아. 그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좀 그렇구나. 내가 왜 이런 편을 들었을까? 끝까지.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른 것도 들어보시면 되죠. 많이 제가 그 남아있으니까. 7번 방의 선물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떤 거요? 마지막에 내가 울고 있는데 이 울고 있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안 좋은 영화인데 거기에 감동해서 공업적 최루. 네. 이용진 평론 그런 감동 그런 감정이 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공업적 최루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오늘 약간 뭔가 상기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쵸, 떠 있었죠. 뭔가 선셋이 떠 있는 있었어. 느낌. 그게 지금 에디가 오랜만에 진행을 했거든요. 맞아요. 맨날 맞아. 쉽게 가다가 근데 우리 게스트 나온 편 항상 이랬어요. 좀 폰에 상기돼가지고 가지고 항상 맞아요. 텐션이 네. 올라가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저는 제 탓인가 아니야, 이렇게 또 전혀 반성을 하고 근데 오늘 진짜 아니야. 또 병이 나오고 있죠. 내 좋은 탓인가. 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에디 탓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끼리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진짜로. 네. 뭔 얘기가 나왔죠? 어떤 아이라던가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 경험하신 분의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평소 하는 얘기랑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가 달랐죠. 경험자니까. 그래서 저는 또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는 두 분 결혼 만약에 프로포즈 생각 있으시면은 제가 또 가서 도와드릴게요. 파핀하고 춤춰줄 수 있어요? 아니 강의실 대신 여기 어때요? 여기 팟캐스트 녹음실 어때요? 여기는 무슨 추억인데? 우리의 추억인 거지. 맞네. 결혼하서라고 할 추억이 상대의 추억 있는 아니잖아.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왜 내 추억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해요. 네. 아무튼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거 맞아. 끝에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드시면 안 돼요? 끝이 좀 그쵸. 허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네, 끝까지 끝을 한 들은 번밖에 안 건 해보시잖아요. 그거 하는데 예를 들면 원래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쵸. 원래는 음악을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없죠. 근데 네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함께 고려해 볼게요. 아니면 멘트라도 쓰자. 무슨 멘트? 에디가. 또 써?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맨 앞에 오프닝 할 때 인트로 멘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못 외우겠어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죠? 그거요? 혹시 외우실 수 있나? 그거 어떻게 외워요? 글을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맞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맞힐까요? 네. 마무리해도 됐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